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리브리반트 관련돼서 얘네들이 NCCN에 등재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죠? 얘네가 등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리브리반트 렉나자도 등재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리브리반트 관련돼서 존슨앤존슨에서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들, 이 내용을 잠깐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유한양행 오늘 주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추가 매수가 좀 됐어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위에서 3분의 1 정리한 거, 오늘 12만원 구간에서 이제 추가 매수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단가가 이제 9만원대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을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 매수 잘 한 겁니다. 왜냐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미 회사의 레벨 자체가 달라졌어요. 사실상 이 과거에 10만원 밑에 있는 구간대랑요. 그죠? 이때의 유한양행이랑 지금의 유한양행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유한양행은 다시 10만원 밑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간 여러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어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까지 기회를 잡지 못했던 분들은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다. 요 부분들 꼭 인지하시고, 지금 오늘 아침에 텔레그램방 잠깐만 좀 확인을 해보면요. 제가 유한양행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께 아침에 전달을 좀 드렸는데, 보시면은 유한양행, 자, 어딥니까? 이쪽이죠. 3분의 1 매도했던 거 오늘 다시 한번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 아마 지금 매수가 됐을 거고, 주가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구간 얼마요? 11만 1,000원. 여기까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려온다는 게 아니고 여기가 지금 기준봉으로 잡혀있는 구간인데 핵심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지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추가 매수하는 거죠. 왜냐면은 자, 거래량 터졌죠. 그죠? 거래량 터진 부분의 꼴이에요. 거래량 터졌죠. 거래량 터진 부분의 꼴이에요. 그죠? 그리고 조정 이틀 받고 조정을 위로 받았죠. 그리고 또 거래가 터진 부분의 시가, 기준봉이 완성됐단 말이야.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계속해서 흔들어대면서 급등할 수가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이라는 건요. 주식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올라갔을 때 죄송합니다. 올라갔을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요. 내려갔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유한양행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 50배에서 60배 그죠? 나온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얼마 봤어요? 25조에서 30조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위에 구간 15만원 구간일 때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따지고 보면 한 12조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25조 간다고 했으니까 30만원까지 가겠네? 그러면 15만원에 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은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원칙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릴 건데, 자, 양봉에는 뭐 해야 돼요? 양봉에는 분할 매도. 음봉에는 뭐 해야 돼요? 분할 매수. 이걸 좀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종목마다 틀리겠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뭐 한다? 분할 매도.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한 3분의 1 매도시키고 다시 매수하는 거죠. 왜? 25만원, 30만원 간다고 하더라도 생각을 해봅시다. 유한양행이 10만원에서 출발했어요. 30만원까지 가는데 이런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 30만원까지 가는데, 그럼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매도를 하려면은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가는데 1개월이 걸릴지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12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있나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시기나 HLB나 알테오젠 여러 가지 바이오의 호재들 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안에는 충분히 20만원 돌파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늦어도 그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권해드리는 건 주식이라는 게 일자로 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승하는 흐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에서 상승과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상승과 조정이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흐름이 우리가 지금 요 흐름 있잖아요. 요 흐름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지금 이 상승하는 흐름에서 뭐예요? 상승 흐름에서 상승과 조정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란 말이야. 이런 흐름. 자연스러운 흐름이야. 상승 추세에서의. 그럼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올라가다가 또 조정이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하고 내려왔을 때 사고 이거를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2개월 빠지는데 1개월 이렇게 올라가는데 2개월 빠지는데 1개월 이렇게 올라가는데 2개월 해서 8개월 동안 10만원 30만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근데 이 조정이 강한 상승과 강한 조정이 나올 땐 100%도 주가가 올라가지만 빠질 때 3, 40%도 빠진단 말이야. 이게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린 뭐 해야 된다? 지금 구간부터 빠질 때는 기분 좋게 매수할 수 있게 올라갔을 때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고 눌렸을 때는 어떻게?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개인 투자자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여러분만 보더라도 보통 대부분 장대 양봉에 매수한단 말이야. 왜 매수해요? 더 갈 것 같으니까. 맞죠? 음봉에는 막 손절해. 왜 손절해요?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이 심리를 이겨내야지 주식시장에 돈을 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어떨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요. 고가권에 물린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와 이거 내가 고가에 물리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요런 생각을 한 사람 많고요. 수익이다. 수익이면 야 지금이라도 수익을 좀 챙겨야겠는데 개인 투자자가 왜 100% 200% 수익을 못 내는 줄 아세요? 이런 잔파동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건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가권에 물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분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힘들까요? 전혀 안 힘들 겁니다. 왜? 더 사면 되잖아. 분할 매수면. 그죠? 분할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양의 지금 구간 마이너스 3% 빠지고 주가가 지금 최근에 4일 동안 계속 음봉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걱정을 하시겠지만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셔라. 유한양행. 왜? 기업에 대한 가치만 보고 가세요. 가치만 보고 가세요. 자, 리브리반트와 렉나자 병용 임상에서 기존에 있던 타그리소보다 30% 이상의 생존 확률을 보여줬고 9개월의 무진행 생존 기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의 중점은 저는 렉나자에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리브리반트가 FDA에서 승인받는 거는 EGFR 돌연변이에 대해서 20번, 즉 비소세포 폐암 전체 환자의 5%밖에 나오지 않는 이 부분의 희귀성 돌연변이 20번에 대해서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결과 나온 거는. 근데 렉나자는 그게 아니잖아. 그죠? 19번에 대해서 가장 많은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돌연변이 폐암 환자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렉나자라는 약물 자체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거에 대한 타그리소보다 훨씬 더, 그죠? 훨씬 더 30%에다가 무진행 9개월 이것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죠?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더 좋은 효능을 보여준다. 왜? 항암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까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장을 정말 잡아먹을 수 있겠냐. 그리고 이 NCCN에 등재가 될 거냐. 그러니까 여기가 우선 권고 사항인데 딱 병원에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병원 갔는데 의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 좀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가 폐암 진단을 딱 했어요. 당신 폐암이십니다. 그때 나가는 게 뭐예요? 1차 치료제예요. 여기 지금 등재되어 있는 게 뭐야? 타그리소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1차 치료제의 선택 사항으로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렉나자 리브리반트가 들어가면 여기서 시장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데 저는 이거 무조건 들어간다고 봐요. 왜? 훨씬 더 효능이 좋은데 어떻게 우선 권고사항에 안 넣어줍니까? 무조건 넣어줄 수밖에 없고 우리가 HLB 같은 경우도 이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막 같은 경우에 NCCN의 FDA 승인도 되기 전에 미리 등재가 됐단 말이야. 이 부분 잠깐 확인해 볼까요? 정정하겠습니다. 중국이죠, 중국. 중국 쪽에 됐다는 거죠. 보면은 자, 중국 쪽에 여기 보면 간암병요법, 중국 우선공고요법의 지정. 그죠? FDA가 아니고 중국에 등재가 됐었죠. 승인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중국에서 승인됐지만 FDA 승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우선 공고 못 지원된 거고 HLB가 승인되기 전에도 어떻게 우선 공고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한양행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존슨앤존슨 홈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리브리반트 관련돼서 얘네들이 NCCN에 등재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죠? 얘네가 등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리브리반트 렉나자도 등재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리브리반트 관련돼서 존슨앤존슨에서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들. 이 내용을 잠깐만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은 번역을 딱 돌려봅시다. 뭐라 그래요? 리브리반트는 화학요법과 병용하여 EGFR 엑손 24빕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1차 치료를 위한 FDA 승인이 최초의 요법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EGFR 엑손 20의 돌연변이는 전체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5%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않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얘는 5%밖에 없으니까 NCCN에서 등재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유일하게 그 돌연변이 20번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등재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리브리반트에서 렉나자만 추가된 거기 때문에 렉나자 자체의 효능이 이번에 폐암학회에서 단독요법에서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바로 NCCN에 등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 볼게요. 자, NCCN은 EGFR 엑손 24빗 돌연변이가 있는 NSCLC 환자에 선호하는 1차 요법으로 리브리반트와 화학요법을 병용한 경우 권장을 위해 화학요법을 병용한 경우를 권장하기 위해 NCCN을 업데이트했다. 그죠?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다라는 거예요. 리브리반트가 어떻게 우선 권고사항에 등재가 된 거죠. NCCN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병용한 경우를 권장하기 위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렉나자 관련된 내용들. 그죠? 분명히 추가돼도 뭐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업로드가 될 가능성이 등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근데 왜 우리는 이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항상 이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서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제 텔레그램 방에도 써드리겠지만 요 내용 텔레그램 방에 그대로 전달을 드리면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면 리브리반트가 FDA 승인되고 그 후 NCCN 등재가 완료되었는데 이때 마지막 문구가 뭐라 그랬죠? 1차 요법으로 리브리반트와 화학요법을 병용한 경우를 권장하기 위해 NCCN 요게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NCCN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지금 확인해 보면 아무래도 렉나자를 겨냥해서 말한 게 아닐까? 즉 NCCN 등재는 기정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쵸? 요러한 부분들 여러분께 좀 전달을 드리면서 우리가 NCCN 등재가 된다라고 했을 땐 분명히 뭐가 돼요? 분명히 타그리소보다 훨씬 더 치료 효과가 좋기 때문에 타그리소의 8조 시장 점유율을 잡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봤을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이 뉴스만 우리가 뭐 하면 된다? 뉴스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폐암학회에서 렉나자가 좋은 효과가 나오고 NCCN 등재가 되는 순간 유한양행은 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폭등할 거기 때문에. 주식은요 항상 눌렸을 때 사야 돼요. 올라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빠졌을 때 이걸 정확한 기회로 판단할 수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한양의 지금 기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놓치지 말아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제가 유한양이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10만원 구간부터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유한양행 잡아왔고 우리 흔들리지 말아라. 유한양행 타점이다. 잡아가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타점 잡아야 되고 유한양행 기회다. 우리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유한양행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국내 제약바이오의 회의감을 느낄 때 이때 8월 22일 급락했을 때입니다. 유한양 승인되고 제가 이때 뭐예요? 이때 기회다. 개인 투자자 반대로 하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개인 투자자 유한양 모으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겁니다. 왜? 개인 투자자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 거꾸로 해야지 돈을 벌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실이다. 자,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유한양행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NCCN 등재에 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자료 같은 걸 조사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럴 때 요 부분들 꼭 같이 공유해서 같이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 여러분들이 같이 내가 대응하고 싶다. 텔레그램방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9201-6329로 유한 입장이라고 남겨주세요. 혹시나 한번 남겼는데 입장 요청 못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입장 요청이 와요. 제가 문자 확인해서 입장해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 한번 해보시고 몇 번으로 보내면 돼요? 010-9201-6329 유한양의 입장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 무료로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수익 중인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해야 할까? 물린 사람들은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내용들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우리가 1대1 소통은 안 돼요. 1대1 소통은 안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전달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정확한 내용들, 정확한 분할 매수, 무조건 들고 간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존버해서 수익 챙긴다. 이게 아니라 주식이 올라가는 흐름을 파악하고 상승과 조정의 흐름에서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가자.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잡아가실 분들은 010-9201-6329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간단하게 유한 입장 남기셔서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대응이고 개인 투자자 반대로 하는 이러한 특징들을 잘 가지고 심리 싸움이요. 이겨놔야 된다고.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눌렸을 때 사는 거다. 기본적인 원칙을 좀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익 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텔레그램방 입장 010-9201-6329 유한 입장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 들어오실 분들 알아서 들어오시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중심선 이탈했지만 주봉상 5일선 즉 뭐요? 상승하는 급등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월봉상 중심선은 아직도 깨지 않았습니다. 월봉상 중심선은 뭐요? 장기적인 상승 추세의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이런 부분 전부 다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는 기법들, 세력들의 매집 방법 여러분께 전부 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이러한 내용들 다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렸다라는 거 10만원 구간부터 여러분들한테 흔들리지 말아라. 타점 잡아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 간단한 조정 버티셔야 돼요. 그래야 큰돈 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법 자료들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건데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 기법이 뭐냐면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